자, 테마 58은 부패 문제입니다. 공식 부패. 잘 나온 문제고, 어제 봤는데 윤리에는, 그냥 윤리가 있고, 윤리 법령들이 있었죠. 이 윤리 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도 있고, 윤리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게 있었는데, 제일 강력한 게 이제 뭐다? 부패 방지법이에요. 이 친구는 일단 범죄 저지른 거야. 사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보니까 사전 예방이 아니겠죠. 그래서 의무론이 아니라 결과론 쪽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미 범죄 저지른 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감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윤리가 이제 아직 범죄 안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인혁처가 총괄이라면 얘는 범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총괄이에요. 그 다음에 공직부패 일명 김영란법도 국민권익위가 총괄 기관입니다. 부패가 나왔을 때는 부패 유형을 많이 물어보고요. 부패가 왜 나왔나 원인도 물어봐요. 개인의 문제인지 사회 전체 문제인지 법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복합적 문제인지 이런 걸 막 물어봅니다. 자, 제일 먼저 유형을 물어봤네요. 무허가 없어를 단속했어. 정상적으로 했어요. 항상 금품 받았다면은 제도화된 부패겠지만은 정상적으로 하다가 거기만 지금 내가 일탈한 거야. 일탈이다, 우발이다 그래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틀렸죠. 2번, 3번 중에 하나야. 금융위기 나왔을 때는 되게 백색이에요. 금융위기는 분명히 있는데 심각해요. 근데 동요를 막기 위해서 없다고 거짓말한 거야. 선의의 거짓말이래요. 이거 나왔을 때는 뭐다? 분명히 잘못된 건 맞지만 처벌하지는 말자. 이게 이제 백색. 처벌하자 말자 논쟁이 있는 게 회색. 처벌하지 않은 게 이제 흑색이 되겠죠. 논쟁이 있는 건 되게 강령에 흑색 처벌하자고 확정된 것은 되게 법에. 그래서 이거는 회색이에요. 백색이에요, 백색.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업무 처리할 때 급행료 의례적으로 받았구만. 소위 의례적으로 당연히 이건 제도화된 부패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존재하면은 거래형, 상대방이 없으면 비거래형 또는 사기형이라고 그래요. 비거래형이네 여기는 답이 3번이겠네요. 부패 유형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패를 통제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감시하고 통제할 건데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그러면 외부, 의회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통제하기 어려워져요. 법을 명확하게 못 만들 거니까. 이러니까 그때는 내부 통제가 점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전통 통제가 입법부에 의한 외부 통제라면은 현대 통제는 행정부 내부 통제예요. 나중에 그 파이너와 프리드리의 논쟁도 나오잖아요. 자, 우리나라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부패 방지법에 있습니다. 이미 내부에 부패가 있는 것을 고발한 거니까 부패 방지법에 있고 내부 고발은 내부 상사한테 고발하는 게 아니라 밖에다 고발해야 돼요. 국민권익이라든지 감사원 같은데 여기 고발하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내부 고발자 법이 따로 있어. 부정폭로법이라는 게. 이게 남북전쟁 때 만들어져요. 워낙 무기를 이제 많이 빼먹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 군수 물자를요. 그래서 이걸 폭로했을 때, 그 이상의 보상을 줬나 봐요. 그지? 그래서 뭐 북부가 이겼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내부 고발자 보호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부정폭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틀렸네요. 답이 어렵게 나왔다. 그다음에 행정정보가 공개돼 버리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잖아. 그럼 통제하기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져요. 통제가 용이해진다는 거야. 행정 비용은 더 들겠지만 통제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는 통제가 그만큼 용이해지니까요. 공개가 되니까. 답은 3번이 틀렸죠. 속어로 풀어야 될 건데 이런 걸 처음 봤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답이 3번입니다. 또 이제 유형 물어봤네요. 소위, 마땅히, 당연히, 의례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야. 그치? 과도한 선물 수수. 분명히 잘못된 건 맞죠. 근데 처벌하자 말자 논쟁이 있대요. 그럼 회색이야. 그러니까 강령엔 규정될 수 있는데 법률에 규정되는 건 논쟁이에요. 법률에 규정하겠다는 건 처벌하겠다는 소리잖아. 이건 뭐다? 이거는 회색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다. 이거는 비거래형이야. 백색은 선의의 거짓말,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다. 조심할 건 백색도 부패야. 다만 처벌하지 말자는 거지 부패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을 때 우리보다 거래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이 혼자 하는 게 비거래형, 사기형이라고 그러고 상대방이 있는 뇌물수수 같은 게 뭐다 거래형이라고 그래.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청탁 일명 김영란법이에요. 이것도 처벌하는 거죠, 이제. 총괄기관이 국민권익이라는 것.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게 부정청탁인가 아닌가 이게 물어보는 건데 그건 너무 쉬워요. 되게 어떻게 나오냐면 법률 위반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법률 위반하지 않고 그냥 공표한다든지 뭘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입학 성적이나 수행평가를 법령을 위반해서 조작을 요구하는 거야. 당연히 부정청탁이겠지.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허가라든지 전부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어떤 걸 선정할 때 법령을 위반해서 탈락하게 선정하게 만들었다. 부정청탁이고요. 채용 승진할 때 역시 법령 위반해서 개입했다. 전부 다 법령 위반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긴 쉬울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힘들었던 게 이거였죠. 갑자기 뭐 이런 이런 규정이 나왔어. 법에 있는 건데, 어떤 부칙에 있는 건데, 그게 막 나와. 부칙이 아니도 뭐라고 하나, 그거를. 첨부 서류 같은 데 있는데, 거기 그게 나와버렸습니다. 여기 좀 개정되었거든요. 음식물은 그대로 3만 원이에요. 음식은요. 개정되기 전에도 이제 밥 먹는 거 3만 원, 3만 원. 이건 3번 틀렸습니다. 유가증권은 이제는 전혀 안 됩니다. 이거는 유가증권은 금전과 같거든요. 그래서 금전은 일치 안 되기 때문에 유가증권도 일치 안 됩니다. 1번도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수정답이었어요. 반면에 축의금, 조의금인데 현금으로 줬을 때는 5만 원이에요. 10만 원이 5만 원 줄었고요. 대신에 화환으로 줬을 때는 10만 원입니다. 대체 화환은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이게 10만 원 늘었죠. 이게 또 개정되었는데 추석이라든지 설 20일 전후로는 20일 전까지는 2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만 원이었다가 선물 중에서도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거는 10만 원까지 그리고 설 전후 추석 전후로는 20만 원까지 여기 좀 바뀌었는데 이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총괄기관이 누구인가인데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법을 또 낸다면 다음엔 총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총괄기관이 누구다? 감사원이 아니라 국민권익이에요. 국민권익이 다시 유가증권은 일치 안 됩니다. 금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치 안 되고요. 음식물은 그대로야. 식대 같은 것은 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축의금, 조의금은 현금 냈을 땐 5만 원이고 화환 냈을 땐 10만 원까지 선물은 5만 원인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10만 원까지 또 추석 전후로는 추석이나 설날 있잖아 20일 요 전후로는 20만 원까지 이게 좀 개정되었죠 이게. 자 이런 걸 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냈더라고요. 답은 그래서 1번과 4번이 복수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엔 재무행정으로 넘어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